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오늘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눈과 함께 벼락까지 치는 요란스러운 날씨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날씨만큼이나 여러 이벤트로 들썩이는 하루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됐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는 매도 우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선현물시장에서 매도로 대응하며 이 수급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960선까지 후퇴하면서 12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나흘 만에 소폭이나마 반등하기도 했죠. 힘든 시장 저희와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윤종민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전화 02-3153-2612번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목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흘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196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매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벤트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시장 박수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어차피 어제 저녁에 미국 시장 뉴욕 증시가 좀 많이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평선에 좀 이탈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좀 차트 흐름 좀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차트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선행 지표도 좋게 나오고 있고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준 흐름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긴축 완화 QE 얘기가 좀 다시 한번 나오면서 네. 시장에 한번 더 조정을 주고 그에 따른 이제 흐름들을 다시 한번 좀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봤지만 어제 같은 시장에서 좋게 선행 지표도 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22평선을 다시 한 번 더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다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지금 뉴욕 증시 또한 지금 이제 고용 지표도 그렇고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지수상 다시 거의 박스권 흐름으로 지금 현재 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상단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또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상단은 16,000포인트를 좀 보고 있고 하단 부분은 좀 넓게 본다면 15,000포인트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제 15,500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 구간을 좀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또한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긴축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게 따라 우리 시장 또한 지금 이제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게 따라 지금 우리 시장도 좋지 못했고 그게 따라 저는 환율 시장에 그리고 지금 환율 시장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데 환율 시장에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계속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원화 강세의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은 우리가 기준금리가 한 번은 좀 한국은행에서 좀 낮춰서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좀 봤는데, 네. 또 일단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이 동결로 봤지만,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좀 동결로 좀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화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22개월 계속해서 흑자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지금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약 600억 달러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생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 외환 보유량이 약 3,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따른 이제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계속 강세의 흐름은 어떤 기준금리와 같은 좀 강력한 어떤 통화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계속해서 원화 강세는 이루어질 거고 그에 따라 우리 지수 또한 좀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막판에 이제 중국 지수가 좋아지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지만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안전벨트를 좀 매면서 네.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오늘은 내 마녀가 춤춘다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뷰트에서 외국인의 선
현물 매도가 뭐 대거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뭐 옵션 거래에서 주문 실수도 있었다고 하죠. 그 영향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그 한맥투자증권에서 네. 뭐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장중에 좀 시스템 매매에서 오류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차익 거래 시스템에 있어서 좀 오류가 좀 나온 부분들이, 지금 현재 뭐 시세를 잘못 읽고 매도 주문이 나가면서 좀 한맥투자증권에 큰 손실을 준 부분인데, 대충 시장에서는 추정 금액이 지금 46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맥투자증권이 지금 자산이 지금 200억 밖에 안 되는 아주 소형 그 증권사이기 때문에 좀 피해가 좀 크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도 안 좋은데, 증권사들의 이 시스템 또한, 시스템 매매 또한 좀 오류를 생긴 부분에 있어서 참 엎친 격친 격으로 좀 안 좋은 현상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소형 증권사들도 좀 더 이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까지 좀 겹치게 되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거래소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좀 구조 지원할 수 있는 신청이 이루어지게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자, 테이퍼링 우려 속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 하락세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2월도 중반이 향해가는데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윤종민 전문가님,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예, 오늘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외국인 매도가 나왔는데요. 네. 그 외국인들이 그전에는, 어떤 효자 역할을 했죠. 우리 지수 2050까지 쭉 끌어올리는데 외국인 역할이, 상당히 컸고요. 그때 12조 이상의 40일 이상의 순 매수를 기록하면서 2000선을 돌파해서 안착되는가 싶었는데, 이제 또 오히려 계속 매수로 대응하던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가장 컸어요. 지금 개인하고 기관들이 좀 받아줬는데요. 다만 조금 우리가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은 기관들이 약간 매수 여력이 좀 생겼다, 이런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을 보면은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주도하는 것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안 들어올 때는 우리 시장은 상당히 힘든 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뭐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 하지만 모든 지표가 상당히 경제 지표가 좋아요, 미국 시장은요. 그래서 어저께 차트 보면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제 약간의 꺾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산타랠리는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산타랠리에 대해서는 기대폭을 좀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코스닥의 개인 투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오늘은 거래소보다는 좀 선방을 했죠. 그렇지만 모든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꺾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큰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지금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점을 다졌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내가 볼 때는 내일 반등만 좀 준다면은 저점을 다시고 상승으로 전환될 것 같죠. 네.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어떤 비중을 좀 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다만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할 때까지는 좀 매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요. 네. 현금 비중은 현금은 일정 부분 꼭 가지고 있어야 대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저점이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요. 조금은 신중하게 현금 비중을 보유하면서 천천히 관망하는 자세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외국인의 공백을 좀 기관이 메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기도 하는데요. 박수범 전문가님, 현재 코스피 시장 좀 기술적으로 어떤지도 분석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시다시피, 네. 금일도 좀 갭 하락으로 좀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2050포인트까지 찍고 난 다음부터 계속 좀 하락폭을 좀 키워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은 밀렸고, 그에 따라 미국 시장이 또 밀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더 크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악재가 생겼을 때 우리 시장은 안 좋고, 거기에 대한 대외적인 호재거리가 나왔을 때도 우리 시장에 크게 변화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바닥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상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이제 하락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1차적으로는 1950포인트에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늘, 뉴욕 시장 또한 좀 좋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좀 하락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내일 그렇다면 우리 시장 다시 한 번 더 갭 하락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게 일단 1950포인트에 왔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과 그게 따른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체킹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1950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물량들이 들어와 준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매수 시점을 좀 잡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은 월요일까지는 일단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지 말고 좀 현금화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시장을 좀 대응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많이 어려웠지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건 코스닥 지수의 소폭 반등이었거든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0.17% 강보합에 마감하게 됐는데요. 윤종민 전문가님인지 코스닥 지수 조금 더 하락세가 그친 것인지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인지 중소형주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 들어볼게요. 예.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별도로, 코스닥 시장 별도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빠지면은 코스닥 네. 시장도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보다 이 추세가 많이 꺾였죠. 그동안에 외국인하고 기관들, 특히 기관들이 집중적인 매도에 의해서 이것을 전부 개인들이 받아줬는데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이 개별주 종목으로 많이 매매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코스닥 시장을 차트를 보면은 완전히 추세가 꺾였어요. 꺾이는 추세다. 그럼 이것을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저점이 단기적으로 저점이 480선에 저점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기대했던 지지점 500선이 무너졌어요. 이게 심리적 지지선이었는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쌍끌이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 이걸 돌파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아직까지 오늘 양봉은 나왔지만은 이 양봉도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아침에 개파락해서 코스닥 거래소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지금 거래량이 보면요. 거래량이 지금 부진하죠.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코스닥 시장이 어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스닥 시장의 어떤 전망을 볼 때 지금 이 차트상으로는 크게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내일 만약에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좀 들어 올려준다면은 나름대로 거래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 틈을 이용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을 해봐요. 대체적으로 네. 중국 시장 오늘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요. 미국 네.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는 실질적으로 이제 동조화가 역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하튼 여러 가지를 떠나서 코스닥 시장이든 거래소 시장이든 네. 지금은 상당히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많고 불안한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대응할 때 코스닥 시장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된 개별주 중심으로 네.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코스피 쪽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되 코스닥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그래도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어제 재료도 있고 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인데 과대 낙폭 관련주 중에서 네.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로 대응하면은 나름대로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자 이슈 두 분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엿보는 시간이죠.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LG 렌터카 5일선 크게 밑돈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수익률은 25%로 줄었습니다. 락앤락 다시 반등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5.2%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선광 드디어 포트에 들어갔군요. 매수가 웃돌며 1.5%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1.4%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예림당 오늘 0.7% 약세로 마감하면서 7.9%로 수익이 줄었고요. 미드코프도 약보합을 마감하면서 매수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CTC바이오는 2% 상승 마감하면서 5.9%로 수익률 늘었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입니다. CNS 자산관리는 결국 손절됐고요. 화신테크 이틀째 급락하며 6.4% 손실 중입니다. 반면 SBS는 오늘 3% 오르며 매수가 근처까지 올랐죠.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익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휴원스 오늘 8% 급락하며 수익률이 18%로 절반 정도 줄었고요. 나머지 종목은 어제와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호타이어 6거래일 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손실폭이 줄어든 가운데 오늘 종가는 11,200원이었습니다. 삼성 SDI가 4.9%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서울반도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죠. 오늘 1.6% 하락하면서 매수가 바로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NH엔터테인먼트가 3거래일째 하락하면서 2%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3위 갖기가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2.6% 하락하며 4.2% 마이너스 손실 중이고요. 오늘 편입된 예린당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2종목이 담겨있죠. 삼성유 자전거 오늘 21선 지지받으며 1.2% 올랐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8.3% 기록하고 있고요. 디지털 시스템 오늘 1% 반등하며 어제보다 손실이 줄었습니다. 5.1%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CJ 헬로비전 추가 상승하며 9.3%로 수익률을 늘었고요. LTC와 하나생명은 소폭 밀리며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편입됐죠. 성우 하이텔 매수가 웃돌며 1%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들 AS 받아볼 텐데요.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선광 드디어 매수가 주면서 포트에 편입됐습니다.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네, 선과 정말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네. 편입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17,000원 매수가를 17,000원을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좀 최근에 오늘 금요일도 보면 3,600주 정도가 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너무 힘든 좀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린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선광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수혜주로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광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와 지금 이제 FTA가 관련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광이라는 업체는 계속해서 영업이익률과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매력적인 회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가치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랑 크게 관계없이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지금 이제 17,000원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제 포트에 좀 종목이 많은 관계로 좀 선광을 좀 빼도록 좀 하겠습니다. 선광을 좀 빼고, 네. 선광을 좀 빼고, 그리고 이제 포트가 저희가 지금 5종목만 지금 현재 포트에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선광이 좀 거래량이 많이 없는 관계로, 네. 여러분들이 좀, 따라 하시기 좀 힘들겠다라는 좀 판단하에, 좀 선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소개만 시켜드리고, 그에 따른 이제 포트에서 편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 더 추가적으로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은 AJ 렌터카인데요. 일단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5일선도 크게 밑돌았고요. 좀 수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혹시 지금이라도 좀 이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들더라고요. AJ 렌터카 좀 괜찮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증권사들도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렌터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좀 일본과 단편적으로 좀 비교했을 때도 또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아직 일본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약 절반 정도밖에 규모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그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렌터카 사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100%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서 AJ 렌터카 또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주가 또한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계속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21선 부근에 온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좀 큰 상승률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좀 고점을 12,750원 찍고 다시 한번 11,900원까지 좀 내려온 부분인데요. 네. 21선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이번 국회에서 10일날 좀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 소비세를 좀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렌트, 업체에게는 좀 안 좋은 세금적인 부분들이 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들 때문에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좀 약간 좀 조정을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렌트카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의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오늘 21선 지지 받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은 거겠죠? 예, 삼천리 자전거. 지금 큰 하락 시장인데도 네. 지지를 잘 받죠. 잘 받고 있고. 지금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요. 오늘 21선 지지받고 양봉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흐름 좋다고 봐요. 2,200원이 그 목표가인데요. 차트 잠깐 볼까요? 차트 보면요, 전 고점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좀 밀렸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매집해서 들어 올린 외국인들의 물량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외국인들의 물량이 대거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요번에 좀 조정을 줄 때도 전혀 안 나왔죠. 그렇다면 이것은 2,200원 목표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추가 상승, 주봉 월봉을 보면은 추가 상승, 더 이상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홀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목표가 22,000원까지 계속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소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CJ군요.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사이죠. 지난 3월 신고가 기록한 이후 주가는 쭉 하락하고 있는데요.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0.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CJ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추천 이유 들어볼게요. 네, CJ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이제 내수주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수주 중에서도 좀 강력하게 좀 사업을 하고 있는 CJ 그룹을 우리가 이제부터 좀 관심있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경기 민감주보다는 좀 어느 정도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포트에 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수의 흐름이라든가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환율의 움직임이라든가 이 모든 걸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꾸준하게 매출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내수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 12월 달에도 우리가 지수 흐름이 좋지 못하겠지만 그에 대한 이제 우리가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좀 내수주 관련 그룹사 국내에서는 최대 그룹사를 제가 가지고 되었습니다. 자, CJ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J는 그 지주사입니다. 지주사고 자, CJ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러 지금 현재 회사를 지금 현재 거느리고 있죠. 그에 따른 아무래도 CJ에서 제일 큰 회사는 CJ 제일제당입니다. CJ 제일제당을 지금 이제 거느리고 있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공학 분야랑 지금 식품 분야로 좀 나눠지는 부분인데, 식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밀가루라든가 그리고 대두유 그리고 다시다 다시다는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설탕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넘버원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CJ 프레시웨어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이 CJ 프레시웨어 같은 게 식자재 유통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CJ 푸드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CJ 푸드빌 하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주변에 보면 뚜레쥬라는 또 식빵 관련된 빵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뚜레쥬라든가 빕스 같은 경우에도 이 CJ 푸드빌에서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CJ EM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VN이라는 이제 방송 있지 않습니까? 종편 방송이 있는데, 여기서 또 요즘 인기가 있는 응답하라 1994라든가,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이제, 영업 창출을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게임 사업들을 좀 하고 있죠. 이런 이제 내수주 관련된 회사들을 좀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극장 가시면 아마 CJ CGV를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실제로 CJ CGV가 지금 해가 바뀔수록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국내 극장 관람객 수가 지금 이제 1억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1억 6천만 명인데 이번에 이미 3분기까지 7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현재 CGV라는 극장을 통해서 영화를 봤다는 부분들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CGV가 8만 5천 명 정도 됐었는데 이미 3분기에서 그만큼 비슷한 관람객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4분기 동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또 연말 시즌에 맞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내수주 관련주가 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CJ 오쇼핑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홈쇼핑 회사들 중에서는 넘버 2로 이제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은 홈쇼핑 중에서 매출을 많이 보여주는 회사는 GS 홈쇼핑이라는 회사고요. GS 홈쇼핑 다음으로 이 CJ 오쇼핑이 가장 많은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이제 전체 100%에서 24% 정도로 좀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M&A가 되었던 인수합병이 되었던 CJ 대한통이라는 이제 물류회사가 있습니다. 종합 물류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또한 좀 최근에 또 4, 4분기 또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물류회사들 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CJ 대한통이라는 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CJ 헬로비전이라는 케이블 방송을 또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제가 나열한 회사들이 보면 시장에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매출과 성장을 보여주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 CJ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네. 보시다시피 CJ 제2제당, CJ 프레시웨이, CJ 푸드빌, CJ ENM, CJ CGV, CJ 오쇼핑, CJ 대한통운, 이 중에서, 네. 주가 흐름도 좋고, 차트 흐름도 좋지만, 이런 종목들 중에, 도대체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우리가 횟집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먹고 싶고, 다른 회도 먹고 싶은데, 모든 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모든 회를 먹는다는 개념으로 CJ 지주사를 이제 매수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계열사보다 지주사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좀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한 가지 먹기에는 좀 입맛이 좀 까다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저것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수주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내수주를 모둠으로 가지고 있는 CJ 지주회사가 안성맞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가 좀 4월달부터였죠. 4월달부터 해서 계속적인 좀 하락폭을 좀 키워냈던 부분이었고, 네.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22평선을 좀 올라타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은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죠. 이재용 회장의 또 비자금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CJ그룹주가 좀 약간의 위기 아닌 위기가 좀 생겼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인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좀 시점에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평선에서도 금일 같은 시장이 안 좋은 흐름에서도 20평 이상에서 지금 현재 도시 형태 일봉상 흐름을 좀 만들어줬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0만 2천 원입니다. 10만 2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표 가격을 일단 보수적으로 12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딱 10만 원 제시합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좀 한 종목 들고 오셨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모베이스였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이죠. 올해 상반기 강한 시세를 냈는데 하반기 들어 주가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입니다. 다시 반등 가능할까요? 오늘 장에서는 1.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모베이스. 네,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모베이스 들고 오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모베이스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모베이스는 대표적으로 휴대폰 케이스하고 다음에 넷북 케이스를 제작해서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 제작 공장이 중국 또 태국 다음 베트남까지 쭉 가격 경쟁력이 좀 있는 상태죠. 인건비를 절약 차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다음에 2013년도 올해 그 상반기 매출액을 보면은 작년 대비 한 50% 정도의 그 실적 향상이 있었고요.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매출이 지속된다면은 따라서 이 모베이스도 상당히 그 수혜가 예상된다. 근데 지금 상반기 매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연말 또 내년까지 실적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이게 그 올해 중순경 3월, 4월 때 좀 고점을 찍었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낙폭 과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좋은 추세 전환의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이걸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이요. 많이 빠졌죠. 빠져서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가고 요번에 돌파를 했고요.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돌파를 했어요. 이 시장에서 보면은 코스닥 시장 지수 쭉 빠지는데도 이 종목은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눌림 졌다가 올라가는다.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수급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다. 그리고 저점은 다진 걸로 보이죠? 저점은 지금 쌍바닥 찍고요. 쌍바닥 찍고 위쪽으로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나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 그 모베이스는 실적도 좋고 또 앞으로의 내년 또 내후년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은 상당히 싼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내일 매수를 시초가 매수 내일 아침에 시초가 매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편입은 내일 시초가 매수를 하고요. 다음에 목표가는 14,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 실적이 좋은 낙폭 과대주 관심을 갖자 모베이스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장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입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박수범 전문가님 대장주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인데요.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다시 들고 오셨습니다. 윤종민 전문가의 불기둥 종목은 메커스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로 묶여있죠. 이번 달 초 급등하면서 점상한가 찍은 이후 주가는 다시 제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스카이라이프 다시 들고 오셨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그만큼 강력한 상승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내일 정말 그 자리가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스카이라이프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한편 여러분들,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카이라이프 너무 자주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스카이라이프 빠순이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그만큼 내일 시장에서 좀 한번 우리가 좀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스카이라이프 다시 한번 좀 들고 나왔습니다. 저 차트를 일단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 보시다시피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 다시 한번 22평선은 좀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거의 지금 현재 6일 동안 차분하게 지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지금 이제 차분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좀 양봉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도 양봉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한 번 더 내수주 관련주로서 스카이라이프가 다시 한 번 좀 크게 급등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위치여가지고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자,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자,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목표 가격은 이제 35,000원. 목표 가격이 35,000원인데, 뭐, 불기둥 종목이다 보니까, 네. 뭐, 상한가 간다 해서 35,000원 갈 수는 없는 거죠. 예.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7,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 제가 뭐, 잠깐 또, 혹시나 또, 갑자기 또, 안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또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린다면, 그야말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국제 내수주로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만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스카이라이프라면 이제 위성 방송 쪽이죠. 위성 방송 쪽으로 유일하게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매출을 보여주는 회사고, 우리가 지금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IPTV도 있고, 지금 위성 방송도 있고, 그리고 뭐 케이블 TV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상파 방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성 방송을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방송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홈쇼핑, 송출 관련된 수수료가 좀 인상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스카이라이프가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스카이라이프 좀 기대하고, 네. 내일 한번 불기둥, 시원하게 장도 안 좋은데 에라 좀 빨리 좀 올라가라 하면서 좀 즐겁게 좀 한번 비명을 내지를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 스카이라이프 내일 꼭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매커스였는데요. 참 비트코인 관련주로 최근 들어 시장에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매커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매커스, 내일 불기둥 종목으로 매커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매커스 같은 경우는 첫째, 실적이 참 좋아요. 매커스는 비트코인 테마주로, 급등을 한번 했죠. 네. 급등을 했고, 나름대로 이 종목을 살펴보니까요. 상당히 실적이 한 2배 정도로, 상승, 지속적인 실적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부 평가를 좋은 식으로 평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불기둥 종목으로 내일 가지고 온 것은 어떤 실적적인 면이라기보다는요. 네. 비트코인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로 내일은 참 비트코인 관련주로 해서 한 파동이 나올 시점이 됐죠. 모든 주가는 흐름이 한번 큰 파동이 나오고 눌림목을 주고 나서 한번 되돌이 파동이라고 해서 한번 나오게끔 돼 있죠. 근데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때, 어제하고 오늘 거래량 봤을 때는 내일 상당한 어떤 파워 있는 힘으로 밀어 올릴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내일 불기둥 종목으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봐요. 다만 이것은, 나름대로 손절가는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매수, 편입을 하고요. 다음에 목표가는 2,900원을 잡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근방에 가서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가를 잡고요. 손절가는 2,500원, 2,500원 철저히 좀 지켜주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 내일 불기둥 진짜 어떤 박수원 전문가님 말대로 요즘에 시장도 안 좋아서 좀 우울하고 있는데 네. 이 종목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처럼 많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와 매커스였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머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정보 상담 필요하신가요? 예, 세명전기요. 세명전기요. 예. 네. 최근 흐름 많이 안 좋았는데. 됐거든요. 네? 1년 넘었다고요. 1년 넘게 보유하셨어요. 네. 자, 그럼 가장 궁금합니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4,800원에 30%였거든요. 4,800원에 30%. 네. 예, 수익을 좀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한
7,000원 보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너무 또 많이 내려와 버렸어요. 예, 너무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어머니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네. 그게 졌더니 지금 잡히는 건지 더 내려갈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목표가를 저는 7,000원을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네네. 목표가 어머니 우시는 거 아니시죠? 예? 우시는 거 아니죠? 울고 있어요. 아유, 어머니. 힘들어요. 좀 기운 내시고요. 저희가 3명 저희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바닥 잡혔는지. 꼼꼼하게 목표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박수범 전문가님 3명 전개 들어왔습니다. 좀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꼼꼼하게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세명전개 지금 매수를 하시는 지 지금 1년이 되셨다 하셨는데, 네. 어려운 종목을 좀 선택하셔가지고, 좀 1년 동안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네. 좀,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만들어졌는데, 좀 더 이제 욕심을 좀 부려보신 게, 아무래도 최근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세명전기가 어떤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하나의 테마주로서 좀 움직이는 게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면전기 같은 경우는 좀 테마주로서 지금 현재 엮여 있는 게 지금 철도 관련 테마로 지금 현재 엮여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철도 관련주로서 대우 AA라든가 대아TI라든가 그리고 리노스 이런 회사들과 지금 현재 테마주로서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현재 좀 안타까운 거는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장기 보유하기는 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어떤 자체적인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라든가 회사가 자체적인 어떤 좋은 흐름보다는 어떤 그런 테마에 따른 그 희망에 따른 그런 이제 기대 심리로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날 테마 관련 주들은 오르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좀 관점으로 계속 좀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테마 관련주들은 아예 접근을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5,0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푸틴 대통령도 11월 달에 좀 방문했다가 철도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좀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좀 내려왔습니다. 내려간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금일 다행히 지금 현재 작은 상승이지만 0.25% 상승해서 3,960원까지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21선 부분까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지금 4,800원입니다. 4,800원인데. 네. 일단 지금 이제 대륙횡단 관련해가지고 지금 당장 나올 만한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현금화를 좀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슈화가 될 수 있을 때 잠깐 들어갔다 나오시는 건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좀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지 마시라고. 거기에 따른 또 1년 동안 보유를 하셨다는데 너무나 위험한 종목을 1년 동안 보유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21선 부근인 목표 가격은 약 4,200원 정도 보시고요. 그러면 손절을 좀 하자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안타깝지만 4,200원까지 올라온다면 좀 비중을 정의하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은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화 상태가 보지 못한 것 같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엔코가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3,500원이고 비중이 무려 100%라고 하십니다. 9832님의 종목인데요. 지엔코 좀 어떻게 전망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박수범 전문가님. 네, 지엔코 같은 이제 의류업체인데 지금 네. 우리가 근무복이라든가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생산을 하고 판매를 네. 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매출도 양호하게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률 또한, 좋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엔코,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차트 흐름은 회사의 지금 현재, 자체적인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에 비해서 지금 현재 PBR로 따지더라도 0.5밖에 지금 거의 절반 수준이죠. 절반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매수가는 지금 3,500원인데 지금 비중도 100%신데요. 100%인데 지금
절반이 지금 마이너스신 상황인데 네. 좀 안타깝네요. 뭐 안타깝고 지금 이제 매수하신 지 조금 되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홀딩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그에 따른 지금 이제 내수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앤코 같은 경우는 금목이라든가 작업복을 좀 만들면서 거기다 매출은 크게 갑자기 늘어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는 회사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되고 일단 2,000원까지 보시고요. 2,000원까지 좀 홀딩 하시고 2,000원 부근에 오면 지금 뭐 3,500원에 좀 100% 매수하셔서 좀 가슴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좀 더 탄력적이고 좀 좋은 종목으로 좀 다시 좀 갈아타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머니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예. 네. 기아차요. 아, 기아차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예. 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시고요. 전화 목소리. 55,000원에요. 네. 비중은요? 50%요.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 55,000원에 비중 50%.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좀 예전에 매수하셨군요. 예, 5월 15일 날 됐어요. 알겠습니다. 기아차 전망 그리고 목표가 어느 정도 좋을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윤종민 전문가님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아차 들어봤거든요. 예, 기아차. 오랜만에 지금 수익선이죠. 종목 상담 하신 분을 보면은, 네. 이제 마이너스 손실권에서 종목 상담을 많이 하는데, 참 오래간만에 수익선에서 종목 상담 하시는 걸 봤네요. 근데 5월 달에 매수했으면은 실질적으로 큰 파동에서 큰 수익이 났었는데요. 근데 매수 기회를 놓쳤네요.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이것은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기아차 전부 좋아요. 이번에 러시아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적은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기아차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여기서 추세가 꺾이면은 다시 상승하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아쉽지만은 큰 복수익 받지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등이 지금 나올 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59,000원 선에서 적은 수익선에서 만족하고요. 다른 종목으로 또 후속주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드립니다. 네, 일단 기아차 계속 좀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좀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라게 힘내십시오. 자, 한 종목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가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 가격, 일진 디스플레이 매수 가능할까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2626님의 종목이고요. 먼저 윤종 전문가님, 일진 디스플레이 지금 매수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진 디스플레이요. 네.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하고 지금 오늘도 상당히 좀 이 추세 어떤 지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지금 매수는 아마 단기 낙폭 과대 쪽으로 해서 매수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만 일진 디스플도 상당히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진 디스플 실질적으로 추세가 확인되니까 단기 매매가 아니라면은 접근은 좀 보류해두고 나중에 이게 지지점을 확인한 후에 네.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지지가 좀 될까요? 가격대가? 이건 내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쭉 어떤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일 14,500원 위쪽으로 올라와서 종가상으로 끝난다면은 나름대로 단기적인 매수 포인트는 존재한다.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림홀딩스가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4,860원이시고요. 비중이 70%라고 하십니다. 8450님의 종목인데요. 박수범 전문가님, 하림홀딩스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하림홀딩스 이제 하림이랑 이제 인적 분할이 된 회사죠. 지금 이제 하림홀딩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좀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5%라는 큰 상승률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저는 이제는 좀 닭 수요가 최근에 좀 많아졌고, 그게 대한 하림이 크게 상승했던 이유가 다름 아니라 일본의 방사능 때문에 수산업 쪽이 매출이 줄어들면서 그게 대한 상대적으로 좀 닭 수요가 좀 많아졌던 부분에 있어서 좀 수요주로서 좀 봤던 네. 부분들이었는데
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수익 찰신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산 쪽에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일본 쪽에서도 좀 판매량은 굉장히 감소되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돌아서면서 좀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 그 수산의 대체 상품으로서 이제 닭이 이제는 좀 매력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하림홀딩스 이 정도에서는 좀 우리가 좀 차익 실현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윤종민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